안녕하세요. 태림입니다. 네. 하시는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연애 사업. 망한 지 좀 돼가지고 가물가물해요. 네. 감을 잃었습니다. 우리 태림 씨를 알게 된 것도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오. 그동안 태림 씨 만난 남자도 꽤 많이 만났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술 좀 그만 먹으라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정 떨어지기 전에 술 좀 그만 먹어라. 제가 그때 사실 태림 씨한테 요구한 게 우리 현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홍일점으로서 네. 에너지틱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전날 제발 술 좀 먹지 말고. 아, 네네. 어쩐지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하는 말이 자기가 술을 끊으면은 네. 몸이 떨릴까봐 걱정이 돼서 끊지. 손이 떨릴까봐. 진짜예요. 손이 떨릴까봐. 그러면 오늘 배울 게 뭐죠? 오늘 배울 거는 안전벨트와 시트의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빨리 가시죠. 오늘 또 여자 선생님이라더만. 오, 궁금해, 궁금해. 아, 진짜요? 그럼 나보다 어린 거 아니야, 설마? 질투하지 마. 아, 질투는 안 해요. 카메라. 여기, 네. 예, 그럼 자, 가볼까요? 고, 고, 고! 오늘 배울 곳. 오늘 볼 거? 근데 과연 여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 문 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인이시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기계공학과 전공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민재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 이거 딱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시트 아닌가요, 이게? 네, 맞아요. 이 진짜 신기하다. 이 위에 스폰지가 올려지고 그 위에 열선이나 이런 게 올려지고 마지막에 커버 이렇게 씌워지면은 우리가 보는 시트가 나와요. 아, 열선이 이건가? 네네. 아, 어디가 엉덩이 부분이에요? 엉따? 등단 어디가 엉단 어딘가요? 이게 일치가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NG 빨리 다시. 이거 소재는 아무래도 안에 네. 이 열선이 있을 거예요. 만져보시면 느껴지실 건데요. 있어요. 선 네. 진짜 있어요. 전기줄 같은 선이. 네. 이건데 아, 이게 이게 좀 그래도 내열성이 강한 소재겠죠? 보통 이런 건 얼마예요? 열선? 얼마일까요? 한 5만 원? 5만 원? 그럼 5만 원? 10만 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여튼 요게 이렇게 붙는다 치고 네. 요게 이제 스펀지 위에 요게 붙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에어백은 어디 붙어요? 에어백은 네. 시트에 들어간 에어백이 사이드 에어백이 있는데 네. 그것도 네. 그 몸통 잡아주는 사이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쪽 안에 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커버 밑에 스펀지 있고 그 밑에 에어백이 있는데 전개가 될 때는 그 봉제선이 뜯어지면서 스펀지를 뚫고 그 에어백 쿠션이 튀어나오거든요. 저 튀어나올 때 구멍 그 조그마한 그 틈 사이로 훅 그게 커지는 건가요? 뜯어진다고. 네, 봉제에 아, 있는 이 선들이 뜯어지면서 헐크 네. 옷이 근육이 커지면 뜯어지듯이. 아, 진짜요? 한번 해주세요. 그럼 준비해 주신 거 알려주세요. 전 열선 없던 걸로 하고 없던 걸로 하면 네, 우선 먼저 구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네. 근데 거의 다 좀 아실 거예요. 네. 원래 여기 헤드레스트라고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 받치는 부분이요. 알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받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건 옵션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앞뒤로 밀려나면서
그 다리가 좀 허벅지가 기신 분들은 네네.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 명칭은 좀 브랜드마다 다를 텐데 아니 여기 앞에만 나오는 거. 요만큼이 원래는 이게 일체인데 여기만큼은 또 쿠션이 별개로 돼 있어서 요만큼만 또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요? 네. 하여튼 익스텐션 쿠션이에요. 그 명칭이. 네. 예, 그리고 되게 복잡해요. 네, 이게 프레임이니까 네. 안에 보시면은 지금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이 좀 있어요. 네. 여기 모터 보이세요? 이거랑 네, 이거랑 보여요. 네네네 이 온기둥 모양 이게 모터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좌석을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드 하는 걸 구동하는 모터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 여기 있는 모터는 이렇게 위아래로 네 위아래. 높이 조절.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요? 네네. 이거는 덕트랑 연결되는 부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안에 열선이 있거든요. 여기도. 네네. 그러면 다 들어가진 않는데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차도 있어요. 온풍 네, 타보셨어요? 원래 송풍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온풍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비싼 차겠네요. 시트가 가격 보통 얼마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이거 하나당? 네 이렇게. 보통 시디즈 가죽이면은 100만 원. 아 그러네. 70만 원? 네, 그 정도? 보통 그렇게 생각해서 엔진이나 미션보다도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급차 같은 경우에 진짜 몇백만 원을 하거든요. 몇백? 이거 한 좌석 하나예요? 네. 오. 몇백 정도예요? 200 이상은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400이라고. 네. 시트 전문가분이 아까 400이라고. 200 이상, 100, 200. 왜 그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거는 진짜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의자 시트 하나당 400만 원이면은 네. 앞에만 800, 뒤에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시트도 되게 차 중에서 비싼 부분인 거죠. 그러네. 그게 가죽 소파. 가죽 진짜 소가죽이어서 그런 힘들다, 건가요? 오늘. 그죠? 돼지 가죽은 아니죠. 소가죽이죠. 역시 소가죽이 비싸. 아 그래 여기는 모터가 있어요. 예. 이거는 등받이를 각도 조절을 해주는 거를 구동시키는 모터거든요. 아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네네. 근데 시트는 사실 고장이 거의 많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부품에 대해서 어때요? 시트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아요. 시트는 거의 보면은 그런 걸로 많이 와요. 커버에서 가죽이 우그러졌다. 우그러졌다. 뭐 이렇게 가죽이 운다. 주름진다, 운다. 6만 뭐 원짜리가 주름지니까. 그 우는 것도 사실 천연 가죽일수록 더 울어요. 비싼 걸수록. 그건 아시고 계세요? 인조보다 천연이 더 울어요. 그래서 명품백 매울 때 비 오는 날 여자들이 완전 그쵸, 감추잖아. 구두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게 사실 천연 가죽에서 일어나는 특색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오래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게 고급스럽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계속 새 것처럼 유지를 하고 싶어 하니까. 네. 네. 커버를 보신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커버요? 아, 의류 전공하셨다고. 커버. 커버 그냥 아크릴. 내가 긴장하나 봐. 왜 이래 이거. 되게 어지럽네 오늘. 아니 시트 아크릴은 아크릴로 돼 있다고? 아크릴은 아, 일로 와서 얘기해요. 아크릴은 저 20대 초반에 다니던 회사에서 아크릴 회사였는데 그니까 그러면 아까 소재로 넘어가면은 소재가 뭐뭐 있어요? 크게 패브릭이랑 가죽으로 아 나누는데요. 패브릭이 우리가 아는 일반 직물 직물이죠. 시트. 네, 예. 뭐 그거 같은 경우가 좋은 게 가격이 싸다는 거.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가 차량보다는 좀 저가나 중저가 차량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가격이 싸서 좋고 그리고 가벼워요. 아무래도 가죽보다는 가볍다. 네. 그거 어떻게 느껴요? 운전 연비면에서 가벼우면 아, 좋잖아요. 네. 차이가 많이 날까요? 가죽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왜냐면은 아, 직물 많이 시트 그 커버만으로도 가볍지만 직물 시트는 아무래도 조금 중저가 차량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구조적인 것도 조금 더 단순할 거고 그러니까 더 가벼울 수가 있고 하여튼 패브릭의 장점. 네네. 근데 단점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약간 오염에 취약해요. 청소.
청소가 어렵잖아요. 관리가. 네. 맞아. 그래서 집에 가정용 소파도 가죽 소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똑같아요. 것도 있죠. 먼지 같은 게 잘 묻잖아요. 패브릭이. 네네. 그래서 그거는 오래 유지를 하시려면 청소기로 먼지 청소를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가죽 전용 클리너가 있듯이 직물 시트 전용 클리너가 있어요. 오, 대박. 그걸로 청소를 좀 해주셔야지 좀 더 깨끗하고 오래 청결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팁인데요? 오. 그리고 가죽에는 네. 크게 천연이랑 인조 가죽이 나뉘는데, 천연 가죽이랑 인조 가죽에도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천연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천연 가죽 종류. 천연가죽 종류? 네, 그런 거. 다 소가죽이 돼지 가죽은 안 하거든요. 나파랑 사피아노 들어보셨어요? 사피아노는 핸드백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나파는? 나파는 일반. 시트에 많이 넣어요. 뭐 사피아노나 나파나 이런 게 그 처리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재질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천연 가죽이 있고 또 인조 가죽, 그냥 우리가 아는 네네. 레자라고 하나요? 네네. 네, 그게 있는데 가죽 시트가 좋은 게 청소하기에 좀 용이해요. 아무래도. 근데 직물보다는 물기에는 좀 취약하거든요. 왜 원래 가죽에 물 묻으면은 헝겊 마른 수건이나 헝겊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문지르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네네. 조금 더 네. 오래 쓰시는 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죽 전용 클리너로 아, 클리너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보다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완전 팁이에요. 네. 짝짝짝짝. 그리고 아까 전에 알칸타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알칸타라가 재질은 스웨이드랑 비슷하거든요. 만졌을 때. 근데 그거는 사실은 화학 섬유예요. 그래서 가죽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화학 섬유. 화학 섬유가 왜 고급차에 들어가지 했는데, 이게 스웨이드 재질과 거의 흡사하고 스웨이드보다 내열성이 좋아요. 내구성 면에서. 따뜻하다. 불 났을 때 스웨이드보다 덜 탄다고 해야 되나? 덜 불이 빠르게 붙고 그런 점에 있어서 네, 고급차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랑 소재는 네, 어느 정도 소재.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네. 중요한 게 시트 포지션이 아, 맞다.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다. 네. 그거. 왜냐하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는 또 운전자의 피로도와도 연관이 있는 거고, 또 시트 포지션이 중요한 게 사고 났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자세가 이상하면 빠르게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브레이크를 잡거나 뭐 전문가다. 이런 거. 그리고 너무 가깝거나 멀거나 이러면 또 시야 확보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알맞은 시트 포지션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맞은 시트 포지션은 도 몰라요 잘. 뭐가 네. 나한테 그냥 몸이 편하면 맞는 건가요? 앉았을 때. 뭐 크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그러면은 예시로 앉았을 때 먼저 엉덩이, 허리, 등 이 순서로 완전히 밀착이 돼야 돼요. 뜨는 부분이 없게. 그 다음에 다리가 중요하잖아요. 이쪽에 페달이 있을 건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발목 힘이 아니라 무릎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좋거든요. 발목에 계속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 무릎 힘을 사용해서 밀 수 있는 위치여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90도에서 140도 요게. 각도가 그러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지금 여기 테르미는 이게 떠 있잖아요 발이. 네, 앉아 있어. 그럼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럼 지금 요거를 지금을 좀 낮춰줘야 돼요. 좀 낮추고, 네. 그래서 다리를 뻗었을 때 이렇게 해서 쉽게 밟히도록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에 허리는요? 네, 허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눕지도 않고 너무 세우지도 않아야 되는데 어머! 아니 90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90도. 네. 근데 90도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앉아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음자로 너무. 네. 근데 그게 또 적용이 되시면 그게 편해지실 거라 하는데 그게 제일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네, 90도 자세가 제일. 그러면 진짜 딱 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네, 이러고. 네. 근데 이게 사실 불편하시잖아요. 살짝 원래 누워 있지 않나요? 네.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우선 브레이크. 엉덩이를 쭉 빼고 하죠. 아, 이거? 이거. 그러면은 네. 또 중요한 게 팔과 핸들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 게 네, 맞죠?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딱 매뉴얼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시트 네네. 포지션 자기가 편한 게 제일 우선이니까. 네.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핸들이라고 하면 팔을 뻗어서 이렇게 교차시켰을 이게 때 핸들이면 그 위에다가.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얹어지면 이게 편한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게 너무 높으면 좀 내리고 핸들을. 네. 그리고 여기서는 한 손 하나 정도,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편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뻗었을 때 편한 위치면 맞는 거고 3시, 9시를 잡았을 때 어때요? 불편하세요? 왜 너무 많은데? 아 지금 잡은 게 아니잖아요. 불편하죠. 아니. 본인이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3시에서 9시를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잡히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포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궁금해요. 이 팔의 굽히, 요거와 요거 완전히 피면 당연히 안 될 거고. 네. 어느 이렇게 해도 안 될 거고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럼 에어백을 터졌을 때 좀 많이 충격이 가해질 거고 또 너무 멀면은 또 이것도 안 되겠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네, 먼저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고가 났을 때 네. 에어백이 더 안전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그 시트벨트가 역할을 더 할까요? 이거 안전벨트.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에어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어백은 좀 이렇게 좀 충격을 조금 어느 정도 먹어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벨트를 하려고 탑승해서 팍 당겼을 때부터 탁 이렇게 안 당겨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조금만 살짝만 충격이 있을 사고가 날 법하면 이게 딱 잡아줄 것 같아서 안전벨트가. 그리고 큰 사고, 사망 사고에서도 안전벨트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에어백은 보조 장치일 뿐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사망률을 보면은 안전벨트를 안 했을 때랑 했을 때의 차이가 4배 이상이 차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 안 하면 4배 더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이왕 나온 김에 유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유래가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처음에 비행기에 먼저 들어갔어요. 파일럿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먼저 적용이 돼서 외국에서 그 다음에 2점식 안전벨트를 채택을 했어요. 허리에서 허리로 엮이는 그냥 1.2점, 2점식 네 이렇게만 되는 놀이공원 가면은 많이 타잖아요. 그걸 하다가 이거를 적용을 했는데 충격이 가해지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거를 좀 더 방지를 해보자 해서 3점식을 스웨덴의 볼보에서 처음으로 벨트를 적용을 했거든요. 볼보에서요? 네, 그거는 그때 모트라인에서 한번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줬죠. 예, 그래서 그걸 왜 내가 보내준 거예요? 고맙다는 것도 안 하고 자기가 처음부터 찾아온 것처럼. 아이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3점식이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는 거 이렇게 당겨서 거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게 3점식을 자기들이 개발을 했으면 이거를 보통 특허를 걸면은 돈을 엄청 벌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회사도 적용을 할 거니까. 근데 그 개발한 데서 안전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진 않겠다 해서 지금 전 브랜드가 다 그 특허를 얻지 않고도 그거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볼보에서 그거를 특허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풀어준 거네요. 네. 네, 멋있는 네. 정신인 네, 저도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동이다. 네, 그리고 지금은 네. 4점식, 6점식까지도 적용이 진짜요? 돼요. 네, 그럼 레이싱 어디를 카에. 잡아줘요? 4점식 같은 경우는 어깨 쪽이랑 허리 쪽을 지지하는 거고 6점식은 다리까지도 지지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6점씩까지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목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당길 때 한 번 팍 당길 때 막혀가지고 이거 고장났나? 그거의 원리. 아, 네. 사고 났을 때 그것 때문에 왜 그런지 벨트가 모르겠어요.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거는 라킹 장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안에서 추로 움직여서 하는 건데 각도나 이게 충격량이 갑자기 전해지면은 그게 락을 건다고. 네네. 그럼 하여튼 그걸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요 교보제를 그리고 이용해서. 프리 액티브 시트 벨트라고 있는데 PSB라고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프리 액티브가 미리 작동을 한다, 미리 활동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여기 안에 또 모터가 있어요. 이런 모터로 다 감기는 건데 이게 감기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딱 버클을 채웠을 때 약간 느슨한 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행을 시작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값을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당겨줘서 몸을 딱 좀 더 밀착시키는 아, 그 그런 느낌 경우가, 받아봤어. 네, 맞아. 그 기능도 하고 아니면은 전방 레이더가 붙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물체가 있는지 감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충돌을 할 것 같다는 위험 신호를 판단을 하면은 또 그때 잡아당겨요. 되감아서 모터를 감아서 더 센서. 잡아주고. 그건 하여튼 그 기능이 있는 차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급 선행시나 급 제동 시에 네. 또 잡아주는 역할이 있어요. 또 이것만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의 큰 사고일 때 네네. 그럴 때는 이 잡아주는 힘이 이것만으로도 부족을 하니까 또 여기에 화약을 써가지고 터트려 주는 게 있어요. 그걸 터지게 되면은 안에 와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와이어가 네네, 여기 이렇게 연결된 게 잡아당겨지면서 화약이 터지면서 그 힘으로 잡아당겨지면서 더 큰 힘으로. 그럼 화약이 조여주는 터진 벨트는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겠네요, 절대. 그쵸? 그렇겠죠? 네. 어, 그래서 이거 자체 이름에도 네. 이건 그냥 프리액티브 미리 작동한다 이런 정도지만 이거는 이멀전시 패스트닝 디바이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긴급할 때 작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딱 우리 벨트가 지금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긴급 사고가 났을 때는 여기서 화약이 터져가지고 이 이게 와이어 줄이 줄어들면은 줄어들면서 이게 이게 당겨지고 이게 당겨지겠죠. 그러면 사실 뭐 이런 데가 좀 크게 좀 큰 사고 나면 아무래도 요 어깨 쪽에 좀 어느 정도 좀 철벽 같은 건 충분히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안 했을 때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사망이 있어요. 뭐 사망까지 모르겠더라도 더 큰 네. 부상을 입으니까 무조건 안전벨트를 적용해서 하는 게 하는 거죠. 안전벨트를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있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면 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그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네, 사람이 타고 운전을 했을 때의 상황이니까 무조건이긴 한데 동승석 같은 경우에 사람이 탈 때가 있고 안 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게 에어백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에어백이 전개될 때도 동승석에 사람이 있으면은 전개를 하고 없으면은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 에어백 교체 비용만 해도 엄청나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안 터뜨리는 게 맞다. 아무튼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시트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자면 OCS랑 PODS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작동 방법이 그냥 좀 다른 거예요. OCS 같은 경우에는 유전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전율? 네, 전기 관련된 거거든요. 그 전기 공학에선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게 이게 면적 대비해서 뭐 전기장이랑 뭐 면적에 닿는 부분이랑 뭐 이런 걸로 연산을 해서 얻는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람인지 같은 무게여도 사람인지 물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값이라고 뭐 전기장 뭐 이런 연산 값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고 자세한 거는 네, 아무튼 그런 개념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었거나 아니면 밑에 뭐를 방석을 깔고 앉아도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돼. 네, 그래서 방석 깔거나 막 스키복 이런 거 있잖아요. 스키복 바지 이런 거 두껍잖아요. 그럼 또 판단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승객이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판단을 해서 사람이다 이러면 얘가 앉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작동을 하고. 네, 그리고 PODS 같은 경우에는 중량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블레더라고 얇게 액체가 들어가는 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블레더, 네. 그 명칭이 그런데 얇게 액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눌렀을 때 만약에 일정 무게 이상이 되면은 액체가 이렇게 호스나 뭐 이렇게 유출되는 액체의 양으로 감지하거든요. 압력으로. 그래서 만약에 유아나 뭐 소아나 이렇게 탔을 때는 에어백을 전개를 안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인지 유아인지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시트와 안전벨트를 오늘 배워봤는데 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서민재 씨? 저요? 아니 생각보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되게 막 뭐라 해야 되냐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구나. 이거를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태림 씨도 오늘 네. 활약을 많이 해줬어요. 네. 저 재밌었어요. 네. 같이 여자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많이 뭔가- 질투가 나나요? 외모. 아까 아 뭐 그러면은 네. 구호 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이렇게 구호 하시죠. 아 구워요? 예. 건배사 같은 건가요? 술 자, 대한민국 모두가 리뷰어가 되는 그날까지 카맹 수! 예!